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역사책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끔 문화파트에서 물어보는데, 고려시대에 그 앞에 시대가 삼국시대였고, 이제 남북국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삼국에 관련된 역사책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역사책,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시기도 좀 달라요. 삼국사기는 고려 전기에 만들어졌고, 김부식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진압했던 개경파의 대표 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려 전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삼국유사는 그 몽골이 쳐들어왔던 무렵, 그러니까 고려의 후기 정도에 해당하는데, 그때 만들어진 책이에요. 시기가 좀 다르고, 둘 다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삼국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니까, 근데 정말 정확하게 차이를 기억을 해두시고, 김부식이 유학자였을 거 아니에요. 나라의 문벌 귀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유학 입장에서 본인의 생각으로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전체라는 아주 독특한 챕터별 서술 방식을 쓰는데요. 이런 거예요. 본, 기, 열, 전. 세 가지 연표 해가지고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본기라는 건 왕의 역사, 열전이라는 건 신하들의 역사,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파트별로, 챕터별로 나눠져 있었는데, 거기 중에 한 글자씩을 따서 본기, 열전, 그래서 기전체라고 불렀다는 독특한 양식. 몇 권 없거든요. 그래서 기전체 나왔다면 무조건 삼국사기. 그 다음에 삼국유사의 중요한 특징은요, 그 전에 유학자였던 김부식은요, 단군이 만들었어? 그게 웅녀라는 곰이 변신한 여자에서 태어났어?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자체를 아예 언급을 안 해. 거기에 비해 이련이라는 승려는 유학자가 아니었으니까 딱히 거기에 대한 편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단군 신화의 이야기,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싫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돼 하면서 이걸 처음으로 기록했던 역사책이 바로 삼국유사예요. 거의 저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의 이 차이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유사 나왔던 이 고려 후기 시기에 세 개의 역사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름을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왕운기라는 역사책에도 단군 신화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동명왕 편은 동명왕이라는 그 사람이 고구려의 그 시조였던 그 주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구려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굉장히 자주적이죠. 고려 후기는 왜 이런 자주적인 역사책에 좀 더 마음을 두고 있었을까? 왜 우리의 시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옛날에 고구려는 얼마나 기계가 뛰어났는지를 얘기할까? 당연히 몽골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일종의 민족의식의 발로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정도를 기억하시면 구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배우는 것 중에 문화 파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불교고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불교는 한 문제는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문화 파트에서는 거의 80%는 불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5명을 정리해 놓는 게 여러분들 마음도 편하고, 5명 안에서는 거의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구별할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 일단 불교는 두 가지 종파가 있어요. 크게 봐서 교종과 선종이 있고, 교종은 뭐라 그랬죠? 교가 가르칠 교자예요. 그래서 경전을 연구하는 거랑 관련된 거. 선종은 뭐냐면요, 참선이라고 해서 도를 닦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자기 내면을 관조해보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 교종이 중심이고 어느 때는 선종이 중심인데, 아무래도 글 공부 많이 한 귀족들이 득세할 때는 교종이 조금 더 득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글 공부랑은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 평민 입장에서 뭔가를 얘기한다 그러면 선종이 좀 더 발달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신라시대 때 교종은 신라 중대 때 많이 발달을 했던 거에 비해서 선종은 신라 하대 때 호족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설명했었죠. 자, 고려에도요, 이 두 가지 종파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 발달을 하는데, 고려 전기 때는 대각국사라는 호칭을 받았던, 벌써 이제 되게 이렇게 거창한 명칭이 앞에 붙었잖아요. 나라에서 이 승려를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대각국사. 보조국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서 인정한 승려 2명이 있는데, 고려 전기 때는 의천, 고려 후기 때는 진울이에요. 이름과 시기 기억하세요. 자, 근데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교종과 선종을 어떻게 하자? 합치자. 우리가 왜 똑같은 불교인데 이렇게 나눠서 싸우고 있냐. 두 가지를 좋은 것들만 해가지고 접목시켜서 합치면 되잖아. 근데 두 사람 각자 자기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에 뭘 놓을 건지에 대해서 생각이 갈려요. 그래서 의창 같은 경우는 야, 합치는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근데 교종을 축으로 해서 합쳐야 되지 않겠어? 얘가 중심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교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자를 앞에다 놨어요. 교관겸수라고 얘기해요. 교관겸수. 관이 선이랑 통하는 말이거든요. 관조한다. 내면을 들여다보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종과 관조하는 선종을 함께 수행해야 돼. 교관겸수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해동 천태종이라고 불렀어요. 천태종. 천태종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근데 진울이란 사람은 고려 후기에 등장을 해서 그래 맞아. 의천이 말한 것도 맞지만 내가 보기에는 선종을 중심에 놓고 교종을 합치는 게 맞는 것 같아. 공통점과 차이점 뭔지 알겠죠? 자, 선종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앞에 있어. 자, 이 정자라는 단어도 선이랑 통하는 말이에요.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과 교는 가르칠 거랑 관련돼 있고 지혜랑 관련돼 있겠죠. 그래서 정해를 함께 쌍수하자. 쌍수는 쌍꺼풀 수술의 줄임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과 해를 함께 수행하자. 정해쌍수라고 해요. 정해쌍수. 그리고 다른 말로는 도노점수라는 말도 쓰는데요. 도노는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도를 닦다 보면 갑자기 유레카를 외치게 될 때가 있는데 그걸 도노라고 얘기하고 점수는 그냥 꾸준히 매일 아침 성경책 읽는 것처럼 불경을 읽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노와 점수를 같이 하자. 이런 종파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조계종.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많이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꼭 구별해 놓으시고 여기에 이제 뭘 붙이면 되냐면 통일신라 때 배웠던 3명 있었죠. 원효, 의상, 해초. 이 3사람 구별하면 총 5명 안에서 시험 문제 나와요. 절대 5명을 넘지 않아요. 선생님이 여기다 해심을 쓰긴 썼지만 사실 해심은 정말 0.5%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읽고만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진우를 하나 더 물어보는데요. 수선사라는 절에 있었대요. 이 사람이. 수선사. 그래서 이 수선사를 중심으로 우리 고려 후기가 되면 이제 불교가 약간 퇴폐적인 어떤 모습, 쇠락해가는 모습, 썩어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앞다퉈서 불교 숭상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돈 가진 거 가지고 막 일반 그 신도들을 대상으로 막 돈놀이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절이 썩기 시작하는 거죠. 자, 불교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 자정 노력을 해요. 결사운동이에요. 그게 불교계를 정화하겠다.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5명의 아까 얘기했던 승려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이 사람. 네, 진우를 제일 많이 내고요. 진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의천 아니면 통일신라의 원효를 물어봐요. 그래서 거의 그 정도 안에서 구별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건 꼭 구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정말 간단한 것들이에요. 문화적으로 보면 도자기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본 건 청자 아니면 백자일 텐데 고려시대에는 청자 이렇게. 그다음 조선시대에는 백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기본 틀은 그거예요. 그리고 고려 말에서 조선 넘어간 사이에 잠깐 꼈던 과도기가 분청사기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하나씩 볼게요. 청자는 맨 처음에는 그냥 완전 청자만 색깔만 넣었던 도자기가 유행을 합니다. 순청자라고 해요. 그러다 이제 이게 지긋지긋해. 한 100년을 지켜봤더니 요거 말고 딴 거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색이고 거기다 이제 그거 안에다가 이제 색깔 하얀색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그림으로 완성시켰던 거 이게 상감청자죠.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을 거예요. 요렇게 생긴 도자기인데 왜 학 같은 거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너무 정말 별로네요. 네, 지울게요. 창피하니까. 상감청자 이렇게 있었고요. 이거 뭐죠? 네.